자, 그러면은 반론을 계속 이어나갈 텐데, 자, 여러분들 약간 뭔가 동영상이 조금 이상하죠?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퀵타임으로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좀 조정하느라 제가 중간에 계속 버벅대고 있는데, 예,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자, 아, 이게 이제 저희 지금 학교가 권장하는 그, 그 동영상 업로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사실은 이제 사용해서 녹화를 하라라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도 느꼈겠지만은, 요거 녹화한 것을 다시 녹화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어떤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옮겨서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그래서 어, 일단 한번 유튜브를 한번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화질이나 음질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예, 하여튼 요거는 제가 알아서 한번 어, 그 옮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저희가 지금 조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어,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반론을 사실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 요 바로 전 동영상을 한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수단, 그 다음에 non creation, 자, 요 두 가지 규칙에 대한 반론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다음 그 alternate, 요 alternate destruction에 대한 반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예. 위에 거를 또 설명하면 계속 이제 똑같은 말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어, 그 사실은 이제 동영상이 바뀔 때마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반복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얼터너티브 디스트럭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요 규칙에 대한 반론도 사실 요 위에 거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론은 항상 이제 어떤 식으로 제기되냐면은, 반론은 이제 가설적인 사례, 그러니까 가설적인 사례를 하나 제시함으로써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역시 또 임산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예. 뭐 사실 이거는 뭐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자, 임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외 수정을 해서 이제 뭐 보통 뭐 그런 것이죠. 저도 이제 이야기를 뭐 실제로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일단 체외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수정란을 그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으로 뭐 그렇게 뭐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자, 이 임산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수정된 배아가 있습니다. 이 배아를 이제 착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고 보니 유방암이 있더라. 자, 근데 요 배아를 사용하면은 요 유방암을 고칠 수 있다고 하자.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 배아를 이제 제공을 하면 좀 지워야 되겠네요. 요 배아를 제공을 하면 유방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유방암 치료를 하는 것은 바로 요 임산부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뭐 인류를 뭡니까? 그 모든 고통받는 유방암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배아를 제공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유방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유방암을 놔두면 본인이 결국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요 배아를 과학자들에게 제공한다면은 자신의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요 배아를 제공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자, 요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요것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요것을 허용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 부분은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하다, 좀 판단하기 어렵다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도 살기 위해서 배아를 제공하는 것은 적어도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허용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배아를 이렇게 제공해서 유방암 치료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제공해서 유방암 치료를 하게 되면 요 배아는 죽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죠. 자, 하지만 그것이 허용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배아가 인간만큼의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여러분들 좀 섬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제공했다고 해서 그 배아를 뭐 마구잡이로 사용해도 되냐, 아무런 이유 없이 막 파괴해도 되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배아가 인간만큼의 어떤 똑같은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경우에서는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허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배아가 인간만큼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난번 반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배아가 아니라 이것이 악이다. 이미 태어난 아기다. 이미 태어난 아기를 유방암 치료에 제공한다. 요거는 안 되네. 요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은 배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배아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배아는 인간만큼의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반론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렇게 세 가지 규칙에 대한 반론이 만약에 우리가 이 반론이 성립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복제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복제가 진짜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복제를 만들어서 배아줄기세포에 연구한다는 그것도 또 안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복제 배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또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